안녕하세요. 전국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어머님들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성경적 OT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모 교육의 힘입니다. 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칠 것인가 그런 지혜를 모으는 날입니다. 출석 체크 방법 다 아시죠? 댓글로 기관명, 반, 연령, 자녀 이름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정식 카카오톡 있습니다. 6세 학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6세 엄마인데요. 아이가 이제 제법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에서야 챗 GPT라는 AI를 알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숙제나 자기소개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나 에세이 등등요.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AI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어머니는 6세 엄마이시지만 큰아이를 두고 계신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앞서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챗 GPT, 네,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죠. 사람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챗 GPT, 하나의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11월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됐거든요. 네, 오픈 AI에서 그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고 삶의 조언을 해주는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색을 구글에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구글이 이제는 더 이상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시대죠. 네, 참으로 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챗 GPT 문제뿐만 아니라 달리 2가 굉장히 그 그림을 그려주는 AI 화가로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챗 GPT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는 뭐 그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면 인간의 어마어마한 재능 아니겠어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AI가 인간의 재능을 대신한다. 이거 뭐 예술 분야에서도 그냥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AI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직업군들이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현명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겠지요.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자녀가 살아갈 미래 시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200명의 200세의 수명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다.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요. 이미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의 연구를 이미 시작했고요. 이제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이미 100세를 넘어서 200세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정말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두 번째는 AI 컨버전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과학이 모두 AI로 집중되는 컨버전스 시대, 곧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도 없는 스트롱 AI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찌 준비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PGP 사용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PGP 시대라는 것은 자신의 성별 대명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녀들의 성적 정체성 혼란이 이제는 대두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런 그 사랑으로 태어난 그 우리들이 자녀들이 생물학적인 성이 있었죠.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성기로 그 정체성이 이제 그 생물학적 성별로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그것보다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그런 성적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로 전환되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은 얼마나 혼란될 것이며 젠더,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이런 성적 갈등이 극심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200세의 수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AI에 집중된 함께 살아가는 이 컨버전스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이 PGP 사용 시대에 이 성 역할 정체성, 이 젠더와 그리고 이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한 성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2023년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12성품을 가르쳐가는 우리 부모 교육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즘 그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사실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이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법으로 제정돼 있거든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아과 의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이 엄마는 특별히 이 둘째 아들에게 딸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태어난 그대로 활발한 남자아이로 행복한 남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엄마는 나는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딸이야. 이러면서 주입을 시켰어요. 너무 전 가슴 아픈데요. 이 10살 쌍둥이 아버지는 이름은 제프 영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이혼한 전 부인은 조글러스라고 하는 실제의 엄마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이 딸로 키우고 싶어 하는 이 엄마의 욕심 때문에 예, 둘째 아들을 성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지금 그 화학적 거세가 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아이는 텍사스에서 살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법이 이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 트랜스젠더 성역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텍사스에서 살면 불리하고 캘리포니아로 살면 이 법에 의해서 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고
LA로 이주까지 했던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이 10살 아들의 거세를 막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학교법은 또 이 엄마를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딸이다 하면서 엄마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공주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도 그 아빠 집에 가면 아빠가 바지 입히니까 애 학교에다가 분명히 아빠가 바지 입힐 테니까 우리 아이 바지 벗기고 학교 오면 이 원피스 입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빠 편이 아닌 거예요. 엄마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아이가 남자 화장실로 뛰어가면 넌 여자 화장실로 가. 넌 여자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오면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요. 얘기하고 엄마한테로 오면 난 여자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한테 여자라고 말했어요. 뭐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아버지의 탄원을 계속 법원이 기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는 부모 교육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을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엄마 아빠의 자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희생당하는 거죠. 한번 거세되면 다시는 생산 기능이 없고 남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사춘기 때 이 사춘기 성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호르몬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부모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 성품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과 성품을 공통점으로 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들을 위한 성품 교육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성품 교육이 돼야 똑같은 세계관으로 우리의 미래를 여는 그런 부모님이 되겠죠. 특별히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이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12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3가지 미래의 특징을 보시다시피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 그리고 일반 공립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세상이 주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요. 도둑인 거죠.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 아까 그 한 아빠의 절규, 아빠의 탄원서가 계속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더라도 아빠는 동분서주하면서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 아빠의 눈물이 더 이상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나쁜 악법들을 없애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부모들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교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출의 원리죠. 반복의 원리예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상품이 되고 그리고 그 상품이 인생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생각에 많이 노출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으로 노출됐는지 이 노출의 그 원리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품 교육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18년이 됐는데 18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품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노출의 원리, 반복의 원리, 습관의 원리, 성품의 원리, 이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좋은 성품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발자국이에요. 저희 그 니엘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손녀딸 니엘이가 말이죠. 네,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 그 영화관에 제가 데리고 갔는데 겨울왕국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이제 24개월 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정말 그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말이죠. 막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눈도 감고 막 아주 그 겨울왕국의 또 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뭐 웃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한 번 노출했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겨울왕국의 아이고 얘는 겨울 엘사 공주가 돼 버렸어요. 아주 옷도 엘사 옷을 입고 엘사가 썼던 왕관을 쓰고 아주 뭐 모든 게 다 자기는 공주라고 말하면서 그 겨울 왕국의 놀라운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간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와, 이 아이에게 한 번 이 노출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말 크게 저는 놀라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 결국은 아이에게 그 겨울왕국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건 재미있게 꾸며낸 가짜 이야기야. 그러나 성경을 보여주면서요. 이것은 진짜 이야기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아이에게 노출시키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번 노출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이 세계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폴러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기초신앙은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영아기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제 책에 영삼세 교육 평생 간다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것이 인간의 기초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태신앙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모태신앙은 엄마가 배 안에 있을 때 엄마가 크리스찬이었을 때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모태신앙보다 기초신앙이 더 중요한데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초신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굿 캐릭터, 갓 캐릭터죠. 네, 우리가 1985년 그 미라엘 유아원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행복한 길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평생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교육 과정은요, 태아기 교육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유치원, 그리고 아동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그리고 부모,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 아주 그 연령별,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그 교육을 12성품 교육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 12가지 성품은 네, 이런 그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좋은 성품의 가치관을 세워서 가정, 학교, 교회, 사회 속에 좋은 성품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2005년에 시작된 이영수 박사의 12성품 교육은 한국 특허, 미국 특허, 그리고 저작권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인재 양성을 우리는 이 성품 교육으로 영성 지수 SQ 세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컨시언스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신청하시고 함께 아이들의 영성 지능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다음 세대예요. AI가 아무리 그 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지는 못하죠. 지금 여러분이 그챗 GPT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마 2021년 6월까지의 모든 그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을 아주 그냥 총괄해서 집어넣은 그래서 이것을 이 체계화시키고 확률적으로 이런 문장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딥러닝 시킨 AI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력시켜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성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지수 높은 아이를 키웠을 때 그런 그 갈등과 위기,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벌써 2021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이 영성 지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영성 지능이 없으면 이 아이들의 그런 정말 우리 아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 시대의 세 가지 특징, 인간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기죠. 이럴 때 이 영성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인지 능력은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이끄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이 하나의 영성 지능이 돼서 그런 내면의 열망을 기꺼이 따르는 능력으로 비전과 가치에서 영감을 얻는 능력, 막 이런 그 지능을 영성 지능을 키우는데요. 특별히 2023년도에 이 분별력을 통해서는요. 선악을 분별하여 삶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지능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가르친다. 이제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괴로움에 직면해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정체성 혼란,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찰나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인내의 성품을 그 훈련함으로써 일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책임감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 성품 2달, 8주 가르치잖아요. 소명의식을 기르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절제의 성품을 통해서 인습의 역행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지능을 키우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창의성의 성품은 오해라는 질문을 하는 성향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정직의 성품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 사이에 연관을 보는 성향이에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성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품으로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성향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이 되게 하는 거죠. 공동체와 시대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도에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는 우리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 부모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업입니다. 네, 이 SQ란 이 실존지능, 영성지능이죠. 그래서 이제 성품 교육을 뛰어넘어서 이 영성지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지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Q란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부모로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정체성 혼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흔들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육과 학문도 이제는 인간의 그 모든 아름다운 학문들을 다 인터넷 속에다가 모든 지식이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그것들을 그 활용한 AI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갈 시대가 되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혼란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부모님의 그 곁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맞이하게 됐던 문화는 정말 죽이는 전략이죠. 갈대아 문화를 주입하는 전략,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전략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우상 숭배의 양식을 먹게 하는 전략. 그래서 왜냐하면 딸마다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그 음식들을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그런 전략을 써서 우상 숭배하게끔 모든 문화를 그렇게 바꿔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전략을 썼잖아요. 이름은 바로 정체성이죠. 다니엘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이런 정체성 그런 이름이었는데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이게 요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 권능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순결함을 지키고 거절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고요. 그 순결함을 지키는 다음 세대, 그 세상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랬을 때 이방 왕들이 인정했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하고 벨사살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세계관으로 살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떤 세계관으로 살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네,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품이 바로 세계관인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미래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정말 AI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어요. 네,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복제할 수 없는 창의성으로 Spiritual Conscience, SQ, 영성지능이로 권능받은 아이들, 좋은 성품의 리더로 키우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도 이렇게 부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성품학교 학부모 교육에만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 1, 특별한 성품 진단이죠. 눈에 보이는 성품을 분석해 드리고요. 384 문항으로 알아보는 부모 자녀의 성장 지표가 돼요. 많은 분들이 SQ 진단 후에 깜짝 놀랐어요.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온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면서 예심원 어린이집의 별들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 성품학교 성품 진단 시스템으로 부모의 성품과 자녀의 성품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신의 성품 특강이에요. 27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부모 강의를 한 해 동안 무제한 수강. 아이고야, 27만 원으로 1년 교육을 다 받네요. 이영숙 박사, 김희정 박사가 전하는 가장 최신의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강의를 한 해 동안 무제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은요, 감동의 성품 교육이에요. 4,500명의 울고 웃은 감동의 부모 교육이고요. 에스크 부모 교육은 제 삶에 다시 온 기회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면서 예시만 어린이집에 별들반 엄마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모든 내용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하면서 말씀하신 어머니까지 네, 감동의 성품 후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희 학부모 교육은 일반 부모 교육 라인과 성경적 부모 교육 라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런 강의를 듣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교육이 점점 말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 학부모를 위한 이 성경적 성품 강의로 다음 세대 영성을 키우는 부모 교육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성유치원의 고은반 김혜라 어머니가 성경을 기초로 한 SQ 부모 교육은 다른 부모 교육과 새삼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쓰셨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좋다고 네, 2021년 SQ 부모 우수 기관인 신촌 어린이집의 플립반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양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이론 방법에서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옐림 어린이집의 초록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성품학교 6가지 성품 부모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2월, 3월에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오늘 진행되는 거고요. 3월, 4월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를 위한 인내 성품 양법, 그래서 괴로움에 직면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5월, 6월에는 물건을 못 챙기는 아이를 위한 책임감 성품 양육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게 만드는 능력, 책임감을 배우게 되죠. 7, 8월은요, 폭발하는 아이를 위한 절제 성품 양육법을 배우게 되고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절제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진단하게 됩니다. 9월, 10월에는요, 새로운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네, 창의성 성품 양육법을 배우면서 문제가 생기면 울기부터 하는 내 아이 어떻게 할까요?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는 거짓말하는 아이를 위한 정직 성품 양육법이고요. 신뢰할 만한 능력, 정직은 신뢰할 만한 능력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죠. 1월, 2월은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지혜 성품 양육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본적인 답을 찾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 교육 방법은요, 이렇게 점수를, 성품 진단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를 진단 및 해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영숙 박사와 혹은 김희종 박사, 부모 SQ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학부모와 크리스찬 학부모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선택해서 2달간 반복 시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SQ 교육 후기 남기게 되고 짝수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 가능해요. 그리고 우수 SQ 교육 후기 시상을 해서 가정으로 상품을 전달하고요.
그 1년 그 교육 수강권도 드리는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경적 부모 교육의 힘, 오리엔테이션 잘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성품으로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